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오늘 1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나가고 있습니다. 불사조 토요일 영상은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영상을 찍습니다. 일주일을 되돌아보고 다음 주 관심주, 그리고 현재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국제 정세는 어떤지, 또 걱정할 부분들은 없는지 하나하나 점검해드리고 섹터별로 정리해서 관심 종목을 정리해드리기 때문에 노트에 적어가면서 시청하셔야 돼요. 특히 지금 최근에 코스피가 8일 연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동안 내 종목을 오르지도 않았는데 또 시장 조정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이런 종목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급등하는 종목, 지금 가장 시끄러운 게 AI, 그래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관련주 이쪽이 많이 시끄럽고, 챗봇 관련주, 2차전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반도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2차전지는 12월 달에 반도체는 괜찮았고 2차전지는 조정이 굉장히 길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그 2차전지 안에서 볼 종목은 없는지 늘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모아갈 섹터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2차전지는 포스트홀딩스 그룹주가 있고, 또 이틀 전 영상에서도 뭐 솔로엠 말씀드렸고, 뭐 GS 글로벌, 또 뭐 관련주도 2차 전지, 전기차 충전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당장 안 가고 있는 종목을 그럼 매도해야 될 것이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급등하는 AI 관련주 뉴로베카도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1월 달에 오르고 1년 동안 폭락하고 이제 올라간 종목이에요. 메타버스 관련주, VR, XR 관련주 2년 폭락하고 지금 올라갑니다. 그렇다는 것은 될 종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안 가면 어때요? 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종목들도 확실하게 불사조 유튜브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자신 있게 좀 갈 수 있도록 할 텐데, 무엇보다 요새 세계가 정세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그래도 이 어려운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동안 많이 빠졌는데 지금 무슨 이슈를 타고 급등할 종목은 없을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 카카오, 네이버, DNC 미디어, NBT 같은, 또 미디어 컨텐츠도 이 종목들 말고도 볼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온디바이스 시대로 간다면은 예전에는 특정 앱을 설치해야지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 인터넷에 연결돼야만 클라우드에 저장된 정보를 예전에는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온디바이스 AI는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또 명령을 하고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필요 없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기 그 자체에 AI가 장착되는, 이게 최근에 또 뜨는 트렌드고 앞으로 또 이거와 관련된 주식들이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서 잘할 겁니다. 우리나라 못하는 거 없어요. 바이오도 잘하고 자동차도 잘하고 핸드폰 세계 최고의, 정말 잘하는 분야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2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그때 메타버스 관련주 급등 들어가고 비대면 관련주 급등 들어가고 코로나 관련주 죄다 상치고 10배, 20배씩 올랐었거든요. 특히 작년에는 리튬 광산 관련주가 10배, 20배씩 올랐었어요. 근데 뭐 한다 그러면 주가 그냥 10배, 20배 갑니다. 심지어 대선 테마주도 그렇고 우선주도 그렇고, 뭔가 최근에 시장을 보면 실적이 정말로 좋은 기업들은 올라가질 않아요. 특히 개인 투자자가 많이 몰려있는 또 그 실적 좋은 기업들은 나중에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안 갑니다. 그냥 지금 현재는, 또 제가 강조드렸던 HMM, 대한해운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하나투자증권도 지난주 또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러면 또 가상현실 관련주가 뜬다, 또 우리가 물류 대란이 온다, 그러면 예전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많이 빠져있는 게 HMM이에요. 그래서 HMM도 최근에 이제 인수합병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해운주도 이슈가 있는 상황이에요. 또 예전에 많이 올랐던 우리가 뭐 에너지 관련주, 뭐 석탄도 있고 많아요. 많은데 그
종목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 터졌을 때 급등했던 종목들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 종목들 안에서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적도 실적인데 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채가 많은 것은 하시더라도 단타로 치고 빠지셔야 돼요. 부채가 별로 없는 기업들은 크게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뭐 특례 상장 기업들, 뭐 AI 관련주 중에 실적 좋은 기업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뭐 머리가 아프다 AI 관련주 그러면은 저는 딱 뭐 대형주 중에서는 찝어 드릴게요.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추가적으로 불사조가 이야기하고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딱 편입하고 또 두 종목 다 흐름 괜찮죠. 그리고 삼성 SDS 여기가 AI 관련주로는 가장 진행이 되고 있는 대형 기업이에요. 여기를 중심으로 보시고 자동차로 보시면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죠. 그래서 자동차주도 더 괜찮은데 현대차, 기아, 현대유해, 현대모비스는 그런 시총이 큰 기업이라고 한다면 AI 관련주도 네이버, 삼성, SDS 진짜 잘하는 기업인데 올라가는 거 상한가 치는 건 다른 게 올라갑니다. 로봇주도 마찬가지예요. 로봇주도 지금 최근에 급등하는데 한 1년 폭락하고 올라가는 종목들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종목이 기회가 오니까 이슈가 붙었을 때 볼 종목들 또 남들이 모를 때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인생역전 황금주 오늘 우리 썸네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인생역전 하려면 10배 오르고 들어가서 역전 못합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들어가서 30%든 40%든 50% 수익 내는 게 중요해요. 한글과 컴퓨터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올라가는 건 3일 만에 100%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한컴위드 지난주에 장난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에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최근에 우리가 뭐 출산 정책이다 한다고 한다면 뭐 지금 출산 관련주 아가만 컴퍼니 대장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대명 관련주 중에 다시 뜰 수 있는 코로나 때 떴었던 기업들도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알서포트 수정 들었었고 급등 들어갔었고 스맥도 말씀드렸었죠. 그저께도 말씀드리고 그저께도 그래서 뭐 한 이틀 만에 한 20% 이상 급등이 들어갔어요. 근데 올랐을 때 사면 우리가 항상 손해예요. 그래서 제가 멤버십에서는 어디서 매도해야 되고 매도가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멤버십 가입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꼭 010-952-5453으로 문자 넣어주세요. 멤버십 해보시면 멤버십에서는 기업 분석, 종목 진단 물어보는 거 전부 다 해드리고 매일 1시간씩 라이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다음 주 관심주가 이틀 남았죠. 그래서 하나하나 섹터별로 정리할 거니까 지금 노트 꺼내시고 적어주세요. 다른 영상은 시청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꼼꼼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섭게 오를 대형 호재 나올 1순위 종목을 하나하나 나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지금 구독, 좋아요 지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이 불사조가 주말 영상 같은 경우 600개 이렇게 댓글이 달려도 저는 하나하나 다 읽어요.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불사조 영상 도움 많이 된다. 이런 댓글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구독자 엄지와 파이팅 댓글 너무 좋다. 최고! 이런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사조 유튜브가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이제는 편집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주말 영상은 부탁 좀 드립니다. 불사조 유튜브가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19만 3천 명이 달성이 됐습니다. 힘에 붙일 때도 있고 저 혼자 하는 거다 보니까 누구 시청해서 하는 방송 아니고 다른 사람 이야기에서 만든 그 구독자가 아니에요.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제가 모두 너무 사랑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정도로 저는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최소한 부끄럽지 않게끔 하고 싶고 도움됐다는 이야기 듣고 싶어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20만 곧 달성할 테니까 이벤트도 준비해 볼게요. 강연회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멤버십 가입 버튼 여기 있어요. 너무 많이 가입을 해주시는데 진짜 유튜브에 가입하지 않으시면은 라이브 못 봅니다. 라이브 실시간 라이브 멤버십 라이브를 못 보기 때문에 유튜브에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루 4,000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할 줄 모르시는 분들만 010-952-5453으로 문자 주시고 매수가, 매도가, 종목 정리, 기업 분석 하루 종일 해드린다.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오신 분들도 최소한 요 영상 최근 거 4개까지만 보세요. 오늘 오신 분들은 또 여기 하나, 둘, 셋, 넷. 지난주 토요일 영상부터라도 꼭 시청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저 같은 경우 한두 종목 얘기하고 치우고 이러면은 아무런 배움도 없고 현재 트렌드도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하게 매일매일 시장 상황 정리하면서 관심 주해드린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주요 뉴스 체크해보고 우리 미국 증시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번에 옵션 만기일 때 기관들도 물량 집어던져가지고 매도 왕창 때려가지고 지수 뺐거든요. 우리나라는 최근에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1313원 근데 결국은 내려갈 거예요. 뭐 금리 인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가가 지금 국제 정세가 불안해서 70까지 좀 올라왔고 예전에 110불, 120불, 뭐 150불 간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상태는 괜찮고 금 가격이 진짜 금값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 한번 지나고 보고 다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 펀드 넣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신고가 막 날라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술적으로도 2년 준비가 됐고 준비가 되고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런 구간은 더 갑니다. 그러니까 일본 지수가 급격하게 꺾인다기보다는 그냥 올해도 좀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우리가 펀드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 증시는 너무 떨어져 있거든요. 이 홍콩 아마 그 ELS 낙인 찍으면서 아마 그 이후부터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국 증시도 넓게 보세요. 중국이 비싼 건 아니에요. 절대 비싼 거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일본에 앞질렀죠. 근데 비싼 건 아닌데 많이 빠졌어요. 월 차트로 보면. 그러면 뭐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가망 없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적립식 펀드라고 하잖아요. 우리 올라갈 땐 단타 쳐야 됩니다. 지금 많이 올라있는 반도체 올라있으면은 2배 오르면은 3배 오르면은 거기서 떨어지면 손절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왕창 넣었다 왕창 파는 스캘핑 매매라고 한다면 떨어질 때는 분할로 들어가는 게 매달 꾸준하게 들어가는 게 적립식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하면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악인 국면 지나가고 있지 않나 들고 우리나라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면은 많이 올라 있어요. 당장 급등 안 해도 됩니다. 다우존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조금 떨어지면 어떤가요? 지금 이게 이렇게 오르고 안 떨어진 적이 없어요. 심지어 그렇게 국제정세가 불안한데도 급등해서 안 떨어집니다. 미국은 미국이에요. 반도체 오르면 떨어지고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오르고 박스권 만들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자체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우리나라가 문제거든요. 는 코스피가 어때요? 2달 올랐잖아요. 그럼 빠질 수 있잖아요. 보시면은 월 차트로 봐도 2,400, 500 뭐 사이 오겠네.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조정 없이 오르니까 이렇게 조정해서 다시 이렇게 날아갈 거야 이게 아니라 날아갈 거야 하고 또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 2,400, 500 그냥 왔다 갔다 하겠네 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됩니다.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리고 코스닥이에요. 공매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저는 기회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너무 하루하루 집착하기보다는 그냥 코스닥도 좀 올랐네. 여기서 올라가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바로 안 가더라도 월 차트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2번 올랐었던 요를 본다면 여기서 한 830도 올 수도 있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달에 반도체가 움직이는 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지금 정세가 불안해서 안 가기 때문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최소한 이 다음 주는 좀 집중을 하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됐죠?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중국 얘기했는데 반등 기미가 안 보인대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래요. 작년 초에 삼성전자 최저가, SK 하이닉스 최저가, 지금도 부동산 PF 얘기 계속 나오는데 태형건설 워크아웃 들어가면서 바닥에서 2배 올랐다가 막상 워크아웃 들어가니까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는 중국 얘기도 너무 어렵다. 근데 중국도 성장을 5%씩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폭은 제한적이다. 근데 당장 급등하기는 어려워. 적립식 펀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수많은 중장기 약자나 구조적인 문제가 제시되고 있지만 주가의 반등이 제한되는 본질적인 원인은 정책 신뢰도래. 근데 그래서 부동산도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셧다운을 더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지방부채 이쪽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니까 최악은 지나가고 있지 않겠나. 지금 중국 증시 엄청 좋다고 얘기조차 못하거든요. 근데 중국 경기 살아났을 때는 우리나라 뭐가 올라가죠? 전기 민감 섹터, 뭐 철강, 건설 이런 것도 올라갑니다. 중국하고 같이 따라가요. 근데 중국이 최저가 근처에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중국 증시도 반등을 좀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이 힘든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는 최악은 좀 지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뭐 HMM이라든지 대한해운, 흥하해운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이유가 세계 주요 항로가 다 막혔어요. 그래서 해운주가 뜬대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컨테이너 물동량이 30% 이게 교역로인데 지금 이걸 다 납포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물류비가 엄청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운임이 당분간 상승세다. 그러면 이게 당장은 안 끝나겠죠. 당장은.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종목들이 2년 만에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주도 지금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2년 전에 올랐던 종목 간의 폭락주 최근에 메타버스부터 해서 가상현실, AR, 그리고 AI 관련주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 거 위주로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천연가스, 석유, 그리고 광물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지금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한 번 오르고 끝나지는 않겠죠. 근데 여기서 펜오션은 사실은 HM의 인수조 자금 조달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대한해운 강조 많이 들었는데 벌크선사 중에는 이게 실적 저평가라 그랬잖아요. PBR도 지금 싸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주가가 막상 떨어졌을 때는 이거 가망 없다는 얘기 나왔던 종목이에요. 한번 보시면 흥하해운은 또 이게 제일 가벼워요. 근데 이것도 보세요. 월봉 보면은 한 10년 만에 움직입니다. 얘는. 그래서 뭐 요새 뭐 상치고 난립니다. 보니까. 시총이 1조밖에 안 돼요. 여기는. 예전에 한진해운이 있었는데 한진해운은 이제 없죠. 그래서 흥하해운이 지금 대장주로 나서고 있고 HMM은 제가 지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수요일 영상에서 하나투자증권 얘기하면서 이렇게 주가 급등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고점에서 하나 둘 이렇게 20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나오죠. 하나투자증권도 오를 때는 정고점 금방 간다고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가상현실 호재 나오고 또 우리나라에서 안 한다 그러니까 폭락은 했지만 이렇게 확 올라버려요. 주식은 순식간에. 이런 박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호재가 나올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HMM도 지금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는 기관 외국인들 공매도도 안 될 뿐더러 외국인 기관이 지금 사고 있어요. 연기금하고 안 좋다고 얘기하고. 근데 월봉을 보세요. 또 이 고점 2021년 찍고 그때 막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그때 왕창 오르고 나서 한 번도 안 오르다 이제 오르려고 그러잖아요. 월봉 20월선으로. 그러니까 이런 폭락주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많이 빠지고 지금 여기서 만들어가는구나. 그래서 HMM도 저는 또 이제 그 인수 잘 마무리되고 하면 뭐 호재를 통해서 지금 현재 국제 정세도 불안하니까 23,000원 돌파되면 한 25,000원 뛰어넘을 경우에 30,000원 사이까지 열려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펜오션은 이게 어쨌든 이게 시간 좀 지나고 나면은 뭐 되겠지만 지금 현재 어쨌든 유증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류 관련주 있는데 그래도 좀 오랫동안 안 간 종목 안에서 HMM 대한해운이 괜찮구나. 대한해운도 보세요. 실적은 꺾였어요. 근데 저평가죠. 근데 저평가도 저평가인데 요새 저평가 종목이 안 움직여요. 건설주도 그렇고. 근데 저평가인데 요만한 호재 나오면 급등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해운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전쟁이 호재가 작용이 된 거고 건설 섹터는 아무래도 이번에 태형건설로 인해서 이번에 부동산 PFP를 막기 위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도 완화한다는 호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은 결국 건설수가 오르거든요.
부동산 가격 오른다고 건설사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호재가 나오니까 대한해운 HM 움직이나 대한해운도 호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지금 현재 이 주봉 120선을 뚫은 게 힘이 세요. 그럼 이런 게 이 전고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멘텀이 있을 때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올라간다면 또 3,000원 한번 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급등하고 나서 또 막 오르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단타로 보실 분들은 봐야지, 이런 박스권 하단에서 잡은 거 아니면은 아침에 오를 때 지르고 오후에 떨어지면 손절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HMM을 같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요 기업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코스피도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다음 주에 좀 수익을 볼 종목,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 있는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요번에 CPI도 생각보다 좀 미국이 높게 나왔지만 금리 인하는 데는 지장 없대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주들이 안 갑니다. 2차 전지주가 안 가고 있어요.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많이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제가 중요한 종목들 몇 개 봐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출산 관련주거든요. 출산 관련주는 그래도 이거는 실적도 실적인데 결국은 이제 뭐 예산안에서 뭐 국무회의 열고 양육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또 인구가 늘어나야 되니까 이민 정책이라든지, 그래서 나라에서 함께 키워가는 이런 공공분양, 뭐 임대주택, 뭐 부모에 대한 급여를 확대한다든지 의료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서 육아휴직 기간에도 급여를 주는 방법도 이제는 나오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가방 컴퍼니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상쳤는데 수만의 상처,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계속 얘기한 동안 안 가다가 한 번에 상치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올랐죠. 좋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지난주도. 제가 봤을 때 더 가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빠져 시작해서 다음 주에 한 번은 뭐 신고가를 찍으러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종목 매매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랐을 때 산 다음에 한 번 훅 떨어진 마이너스 20 이렇게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는 그냥 넣어 두시고, 아가방 컴퍼니를. 관련주 뭐 있어요? 꿈비 안 갑니다. 에로투세븐 안 가요. 그리고 캐리소프트, 삼성출판사, 이런 게 관련주인데 이거는 이제 다른 호재가 나와서 움직였었거든요. 삼성출판사 이것도 보면 2년 만에 가요. 제가 뭐라고 했죠? 바닥에서 월봉 20월선으로 가고 있는 것들, 일봉상으로 121선 정배열을 타는 종목들이 최근에 상한가 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싹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뭐 있죠? 오픈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종목들, 그냥 관련주인데 움직이는 거는 일단은 확실한 건 아가마거리 움직이고, 비대면 관련주로 엮여 있는 게 우리가 육아 정책도 이제 결국 비대면 관련주로 엮여 있으니까 예전에 코로나 때 급등했던 R서포트, 이거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또 폭등했거든. 30%, 20-30% 폭등했는데 이게 2년 전에 10배 올랐던 종목인데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월봉 20월선 왔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신고가에서 한 막혔죠. 그러면 11선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한 4, 5일 정도 지켜본 이후에 또 자리 잡고 쏘면은 여기 위에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바닥에서 움직이는 애라서 R서포트는. 관심 종목으로 다시 넣어 놓으세요.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 드리죠. 멤버십에서는 여기서 고점 9% 올랐을 때 정리 딱 하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몇 번 올랐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급등 들어갔는데 이것도 이날도 9%, 이날도 6%, 이날도 6%, 이런 식으로 금세 올라버려 주시게. 근데 여기서 매집봉이 있고 오랜만에 움직이니까 이런 애들이 최근에 이 비대면 관련주뿐만 아니라, 비대면 관련주도 제가 좀 이따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비대면 관련주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관련주, 예전에 위지워크, 요거는 그 코인 관련주도 해서 호재에 나와서 올랐었지만 2년 전에 급등했었던 애예요. 이제 올라갑니다. 2년 동안 폭락을 하는 게 중요해요. 바닥에서. 그래서 맥스트가 올랐죠. 자이언트 스텝이 올랐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애들이 상 딱 치죠? 그러면 당장 여기서 또 몇 번 올라가려고 하다 못 가면은 또 2주 정도 밑에 내려오고 3주 정도 내려오고 이래요. 그러니까 내려온 다음에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이거 원티드 랩이에요. 이건 AI 로봇 관련주인데, AI 챗 그 관련주인데 상 쳤죠? 더 올라가죠. 거래 터지고. 그쵸?
그러면 다시 내려오죠. 그럼 121선 탔죠. 21선. 요럴 때 가는지 안 가는지 보시고 하는 거예요. 연타석으로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가는 거는 수십 개 중에 하나가 될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런 자이언츠의 맥스도 급등을 했으니 당장 올라가면 좋지만 안 가더라도 눌릴 때 어느 정도 위치가 지지가 되는지 체크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가 반도체가 안 가요. 넥스트, 한미반도체, 안 가고 있고, 이스페타시스도 여기서 박스 하단을 깨느냐 안 깨느냐 싸움이에요. 한미반도체가 박스 하단을 깬다? 그러면 밑에 왔다 가는 거예요. 이스페타시스 밑에 깬다? 여기서 올라가야지. 올라가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죠. 올라가면은. 근데 여기서 월봉으로 안고 내려간다 그럼 너 아무리 좋더라도 밑에서 이렇게 오르고 밑에서 많이 오르고 고점 박스를 만들다가 요 박스를 깨고 내려가면 한 몇 달 정도 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다시 장대로 돌리지 않은 이상. 그래서 항시 요 많이 올라 있는 거 안에서는 체크를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안 올라간 K스택을 그때 말씀드린 거예요. 이스페타시스는 항상 보고 있어요. 제일 좋은 기업이라서. 근데 이스페타시스와 관련된 나무가를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려요. 자율주행, 지금 XR, VR 관련주 급등하고 자이언트 스텝 나오죠. 이 XR, VR 관련주 중에 자율주행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는 나무가 제대로 하는 기업이에요. 전고점 찍겠죠. 예전에 이스페타시스 밀어붙일 때 나무가 같이 해서 엄청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스페타시스는 이렇게 오른 다음에 다시 오르고 다시 급등 들어갔죠. 근데 월봉상으로는 똑같이 급락시키고 올라갔거든요. 월봉 20월선 깼다가 다시 이렇게 급등 들어가죠. 나무가 월봉 20월선 깼다가 지금 회복하고 있죠. 근데 XR, VR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안에서 기업선을 워낙 많이 들렸으니까 여기 1000만 주씩 거래 나오도 요새 거래 안 나오고 기관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조정 나왔다가 또 한번 가겠네. 그 정도 될 수 있는 충분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XR, VR, 자율주행이 연결돼 있다 그랬잖아요. 연결되는 게 뭐예요? 에이테크 솔루션. 이것도 사실은 관련주예요. 이것도 여러 가지 다 하는데 지분도 들어가 있고 월봉 20월선에 있으니까 당장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모르나 이것도 항시 움직였던 애라는 걸 생각을 해주고 움직이면 한번 사납게 움직이죠. 같이 관종으로 넣어두시고 좋았던 기업이 뭐 MC넥스 요새는 이 MC넥스가 21선 회복하면 관심 가져주시고 5G 관련주도 뭐 자율주행 연동돼 있다고 하면은 이노와이어리스가 요새 움직이더라고요. 5G 관련주도 진짜 오랜만에 움직입니다. 하도 떨어지고. 그래서 월봉상으로 보면 월봉 20월선 딱 제가 말한 공식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식에 대입되는 종목들 위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K스택 이런 게 올라간다는 거는 그동안 갔던 게 안 가는구나. 삼성전자가 정말 좋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안 그랬던 적이 없어요. 급등하고 내려오고 급다운 내려오고 급다운 내려오고 급다운 내려오고 그래서 내려왔어요. 근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좀 심하거든요.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기관들이 물렸어요. 어닝쇼크 11만 전자 간다. 뭐 4분기 부진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지금 이 가격 왔는데 지금 예전에 이 가격 왔을 때만큼 실적은 안 나와요. 근데 앞으로 실적 늘어난다. 외국인도 왕창 사놨죠. 공매도도 안 되죠. 그래서 HBM 관련 호재가 있어서 AI 칩 제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주가 올해 뜨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떨어져도 계속 좋다고 기관 외국인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도 제가 작년 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할 때도 정말 그때 털면 안 된다 그랬어요. 4만 전자 간다 그랬을 때. 근데 지금은 AI 특수 때문에 AI 칩제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효과 때문에 실적이 올해 내년에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 D램 매출액에서 HBM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요것만 체크해 주시고 수익이 좀 늘어난다면 외국인 기관의 이 공매도도 없는 상황에서 시장 조성자만 매도하는 상황에서 조정이 나오면 기회는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삼성전자 그렇게 외국인 기관이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10만 전자, 희망고문 언제까지 이런 게 나오지만 외국인 IB가 이거에 올라갈 수 있는 근거로 매출 감소에도 목표가 유지하고 D램 판가 인상 때문에 작년에 D램 가격 최저가였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AI 특수의 HBM 매출도 늘어난다. 계속 좋아진다. 외국인 계속 한다. 이 얘기 계속 나오니까 집착을 할 것 같아요. 떨어지더라도. 그럼 여기서 기회를 찾아본다면
아, 이제 올랐구나. 그럼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삼성전자 지금 어느 정도 바닥권 잡아갈 거라고 보거든요. 7만 원 초반권 이렇게 왔을 때 또 사놓으면은 또 괜찮아요. 여기서 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참 주식이 삼성전자도 올랐을 때 질러서 먹는 적이 없어요. 먹는 적이. 이렇게 찍 내려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냥 7만 원에서 7만 3천 원에서 그냥 좀 있다가 다시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SK 하이닉스 막상 보면 3개월 동안 한 7, 8% 올랐어요. 차트는 이래 보여도 오른 건 언제 올랐다? 작년 1월. 그러니까 2배가 바닥부터 올라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 오른 거는 한 7월까지 다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오른 것도 없어요. 보세요.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하니까. 근데 작년 1월 달에 최저가였다는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7만 3천 원으로 그렇게 팔아제끼고 적자 수조 나온다고 했던 SK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있는 상황에서도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거야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AI 관련 호재가 엮여있는 이 두 종목은 빠지더라도 하이닉스 기준으로 큰 대량 거래 음봉 안 나오면은 빠지면 기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이 종목들이 같이 움직일 때 많이 올라있는 최근에 조정이 심하게 나오는 반도체 관련주도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박스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 지수가 좀 많이 빠졌구나. 지금 지수가 못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 그때 유명했던 DB하이텍. 해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거는. 흙 무너졌죠. 더 심해요, 이런 종목들은. 근데 이런 거보다도 조금 20에서를 타는 종목들 위주로 봐주시고 뭐 그때 올랐던 뭐 STI도 조정 나오고 엄청 나왔어요, 지금. PSE, HS, HPSP 지금 조정 다 나오고 있어요. 뭔가 좀 많이 올라 있잖아요. 더 조정 나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넘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마이크론 뭐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 심텍 마찬가지죠. 신고가 찍고 내려왔죠. 신고가 찍고 바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조금 시간 걸려요. 해성 DS. 그래서 최근에 반등은 했지만 선조정을 받았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ISC까지 볼까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여기서 ISC도 이수페타 시장 똑같이 이 자리를 지키고 올라가면은 매우 좋은 자리가 돼요. 이수페타시스도 여기서 세른목만 안 나오면 되거든요. 올라가면은 꼭 관심 있게 보시고 내려가면은 조금 시간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반도체 안에서는 우리가 반도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스템 반도체도 있습니다. 그냥 반도체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도 좀 오를 건 없는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반도체에서 지금 올라갈 만한 게 시스템 반도체 쪽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게 이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라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면 대부분 차지하는 게 여기가 메모리 반도체 말고 이 논리적인 정보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이런 시스템을 칩으로 만들어서. 그쵸? 그래서 이런 거가 들어가는 데가 스마트폰, 뭐 태블릿 PC, 3D TV, 뭐 자동차가 전장화, 지능화가 되니까 자율주행까지 연결이 되는 거고 이쪽은 최근에 신고가 가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만족적이 또 연결이 돼 있는 데가 뭐예요? 자율주행이 연결이 돼 있고 AI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AI 서버 같은 쪽이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차량용 카메라 영상 관련주 그게 바로 이제 자율주행 눈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는 자율주행이 뜨는데 현대모비스 관련주들도 있고 그럼 자율주행 관련주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은 우리가 현대모비스, 현대위아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AI나 이 자율주행이 연결될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이 하도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뭐 넷패스, 아크 이런 것들이 요새 올라가요. 이거 보세요. 1년 동안 보면 얘는 계속 떨어졌던 종목이에요. 넷패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새 올라가는 이거 사실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애들도 2년 전에 올랐다가 그럼 무슨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절대 그거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네이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이버 뭐예요? 하이퍼클로버 있잖아요. 우리 AI 제대로 하는 데가 네이버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또한 영어도 학습하고, 그러니까 네이버가 앞으로 AI를 이끌 거예요. 삼성 SDS하고. 여긴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처럼 이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공부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개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언어 모델 같은 거를 네이버, 카카오처럼 플랫폼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얘는 언어 이런 모델을 활용해서 이 생산을 하려는 그런 기업들이 있죠. 여기를 지원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근데 AI 그 분야에 출사표를 던졌거든요. 그래서 월봉상으로 10년 만에 갑니다. 10년 만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10년 떨어진 종목, 10년 떨어진 종목 안에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10년 떨어진 종목 안에서. 아시겠죠? 10년 떨어진 종목 안에서 월봉 60월선이 도달이 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연봉이 오래 돌리는 과정이에요. 아, 그럼 AI 관련주 10년 만에 올라간다. 그럼 대형주 안에서는 삼성 SDS를 박스권 하단에서 보시면 돼요. 네이버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근데 쭉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쭉 오르고 전고점이니까 쭉 한번 쉬었다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떨어질 때 모아가면 되고, 얘도 보면은 셀트리온처럼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셀트리온 제가 요번에 고점 찍었을 때 조금 쉬어간다 그랬거든요. 보세요. 급등을 했을 때 잡기만 하면 이제 된다 그러면 내려오는 거예요. 이때 팔아먹는 거예요. 거래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도 지금 불사조 벌써 얘기한 가격 이미 돌파돼서 6만 원 넘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제가 한국콜마랑 비교해 드렸잖아요. 신기하지 않나요? 한국콜마도 제가 너무 좋다 그랬고 지금도 화장품주 안에서는 제일 좋다고 보는 게 한국콜마예요. 너무 많이 떨어진 LG생활건강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 얘는 폭락주예요. 더 이상 공매도 안 돼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모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콜마는 사상제대 시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콜마를 보시라는 거예요. 연봉상으로 10년 떨어지고 이제 올라가니까. 그래서 연봉을 제가 중요하게 봐요. 연봉, 10년봉, 월봉 이걸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처럼 올라가는 파동이 만약에 셀트리온처럼 호재가 나오면은 한 7만 원도 한번 돌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되려면은 큰 추세 안 깨야 돼요. 요런 셀트리온처럼. 요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쭉 오르죠. 그리고 요거는 좀 다른데 쭉 오르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5일선 타면 11선, 21선 깨면 바로 회복해주고 21선에서는 올라가주죠. 그래서 얘하고 같은 패턴은 제가 한국콜마 가지고 있는 HK 이노엔을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거든요. 이것도. 근데 이미 올랐기 때문에 박스권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올라갈 때 양매수가 들어오는구나. 그럼 20에선 타는구나. 생각보다 신고가를 한마디 찍고 그리고 박스 만들어요. 그러니까 카카오로 따지면은 저항 라인이 2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7만원 터치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월봉상으로도 최근에 유행하는 월봉 20월선에서 올라오는 딱 바닥에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구속됐을 때 매수하라고 쇼츠부터 해서 매일같이 올려드렸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한 번 더 오르면 2배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금방이라는 걸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AI 쪽으로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거 한글과 컴퓨터도 그래서 간 거예요. 결국은 간 게 이게 이 한글과 컴퓨터 이게 사실은 한컴 독스 AI가 있었고 한컴 오피스 AI적으로 단기적으로 공개해서 네이버에 협력한다고 해서 제가 한글컴 추천했는데 제가 이 두 번 급등했을 때 저는 22,000원, 3,000원 목표가 봤는데 다른 호재가 붙으면서 고점을 또 찍었거든요. 그러면 열기 종목 됐으니까 당장은 이제는 좀 부담스럽고 한컴 위드는 지난주에 이제 밑에서 올라온다고 하니까 같이 장난칠 수 있다고 했더니 바로 다음날에 무슨 20% 급등하더라고요. 지난주 토요일 영상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물 한 잔만 마실게요. 구독, 좋아요, 엄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댓글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121선 정배열에서 장난치는구나. 최근에 이렇게 121선 정배열에서 장난치는 패턴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무슨 패턴이에요? 한국 캄컴 위드 패턴, NP 패턴, AI 붙어요. AI가 뭐가 들어가야 됩니다. 완전 폭락주, NP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멤버십에서 물어보셨을 때 그냥 갖고 있으라고 했더니 그날 상치더라고요. 이거 121선 정배열 골든크로스에 있는 것만 노려주시고
월봉 바닥에서 치는 거 노려주세요. NP 패턴, 그린 케미칼 패턴, 자비스 패턴.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아셈스, 자비스는 아직 안 갔어요. 아셈스 121선 지금 타죠. 프로이천 121선 요번에 탔잖아요. 그러니까 121선을 올라오는 패턴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다 보면 AR, VR, 뭐 인공지능, 뭐 그리고 바이오는 작년에는 다시는 안 한다고 흙을 띈 게 바이오예요. 그 HLB 어디서 올랐어요? 121선 정배열이에요. 121 정배열 더블. 그리고 지난주 영상에서 HLB는 당장은 안 오르고 쉬었다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기간에 이렇게 오름 쉬었다 가는 거잖아요, 원래. 그래서 바이오주에서는 제가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좀 가능성이 있어요. 뭔가 기술 수출뿐만 아니라 실적이라든지 이 조 단위로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가능성 있고, 알테오젠, 제일 센 거 알테오젠이고, 펩트론 이런 종목들은 제가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이런 종목. 뭐 비만 치료제. 그래서 한미사이언스 말씀드렸잖아요. 한미사이언스. 자리 좋잖아요. 한미사이언스. 자리 좋죠? 그러면 이런 한미사이언스 같은 게 월봉으로 보니까 2년 떨어졌죠? 이거 10년 바닥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10년 만에 올라가죠. 제가 이따가, 지금부터 다 노트 적으셔야 돼요. 이따가 당장 그렇게 급등 가능한 만한 종목들 싹 정리해서 이따 알려드릴게요. 꼭 제 참고만 해주세요. 다 이유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비만치료제 관련주. 또 JW 중해제약. 올해 실적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돼요. 흥락 먹고 기관들 들어오고 또 이 120에 왔다 갔다. 그러면 이게 여기 밑에 내려가 버리면 시간 걸리는데 이게 확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또 자리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죠. 조금 또 안전한 종목, 휴원스 안정적인 종목이 안정적. 121선 그냥 바닥 깔고 횡보하는 종목이니까 들어올 때 세력은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대량 거래 들어오면서 세력은 들어왔으니까 실적도 좋고 우리 어차피 미용 쪽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리스크 없죠. 그래서 그리고 바디텍 매드는 조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121선 요 밑에 라인에서 다시 올라갈 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그 대한 유팜이 있는데 중소형주에서는 이것도 예전에 올랐을 때가 이게 그때 그 원유 관련주로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 매집은 오래됐어요. 일봉상으로 보면 실적은 되게 좋거든요. 부채도 아예 없고. 그래서 대량 거래 들어오면서 만약에 올라치면은 얘도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정배열에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면 대량 거래 한번 나오고 이런 게 거의 한 10년, 얘가 2014년 가고 안 가 10년 만에 지금 움직이고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 동물의약품 관련주이면서 올라가면 수시간에 200%씩 오르니까 실적은 좋아요. 부채도 없고. 그래서 요거는 항시 관종으로 넣어주세요. 중소형주에서는. 아시겠죠? 중소형주에서는 요런 것들이 바이오 안에서 좀 움직일 수가 있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근데 제가 시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또 정리 싹 해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우리 2차전지에서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때 포스코 홀딩스 여기서 집어 던지면 외국인 들어오고 개인들 털리고 왜 안 가 이러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단호하게 짧게 끊겠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면은 손절을 하면은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적립식으로 모아가기 괜찮고 공매도가 안 되는 기간이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포스코 홀딩스가 2차 전지 사업의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 연봉의 신고가를 못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올 초에 내려오면은 매수 타점이라는 거예요. 내려오면 매수 타점이에요, 사실은. 근데 2차 전지가 지금 에코프로 머티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여기에 수급 분산되니까 에코프로 안 가고, 에코프로 BM 안 가고, 공매도도 안 됩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안 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안 갑니다. 근데 그래도 이런 종목들이 있죠. 포스코 DX는 자 보세요. 반등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죠? 반등하면은 바로 못 가면 20에서 깨면은 여기서 한번 고점이라 그랬어요. 이전 상승 때문에 올랐죠. 이거 작년에 1000% 올랐어요. 자, 갈 때 가더라도 기간 조정이 있어야 돼요. 포스코 DX는. 그래서 만약에 빠지면 또 폭이 클 수가 있는 게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그렇거든요. 여기는 음양하고 그쵸? 근데 그나마 이런 애들이니까 이 정도 버티지. 자익을 10배, 20배 오르고 다 내려와. 강원에너지 다 내려와.
LNF 반등하고 빠지는 겁니다, 이거. 거의 또 12만원에서 23만원 갔을 때 막 121선 갔죠. 근데 여기서 이미 더블 쳤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것도 전망은 좋지만 또 좋아진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밑에서 이렇게 오를 때 한 건 아니에요. 수십 배 오를 때 한 건 아니에요. 내가 빠지고 있는 과정에서 많이 빠지고 반등 이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박스 하단으로 안 오면은 아직 살려전이 있는데 거량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쪽에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규로. 아시겠죠? 지금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그룹주도 못 가는 이 상황에서 뭐 이런 EN 플러스 이런 거 보세요. EN 플러스 이런 거 말도 못 합니다. 뭐 그냥 뭐 사면은 뭐 세토막 네토막이에요. 레몬 사면은 뭐 세토막 네토막. STX는 광산으로 10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STX처럼 광산 이슈도 있고 AI 이슈가 있는 LVMC 홀딩스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먹고 내려오는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단호하게 물어보면 말씀드리거든요. 해먹고 내려오는 종목 하는 거 아니다. 심지어 SK이노베이션하고 이런 종목, 삼성 SDI 이런 종목도 맨날 떨어집니다. 지금 보면은 LG화학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나와서 아쉽게 나왔지만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손절도 못하고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이.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대형주는 괜찮아요. 또 기회를 줍니다. 아시겠죠? 기회를 줄 대형주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많이 해먹은 대형주는 많이 해먹은 작전주, 급등주는 조금 피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한 몸이 돼서 그래도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솔로엠을 지금 계속 강조를 드렸잖아요.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수주 잔고만 올해 1조 지금 벌써 예약이 돼 있고 지금 동남아 쪽 성장성에 베팅이 들어가고 있어요. 전기차 충전 쪽으로도. 그래서 제가 동남아가 올해 뜨는 나라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코로나 때 완전히 망했던 나라 위주로 봐야 돼요. 보면은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인건비 오르고 무슨 석유 대란 이렇게 일어난 나라들 있죠. 지금 리오프닝이 돼서 여행 엄청 많이 가고 관광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동남아 보시라는 거, 인도 이런 관련주. 그래서 월봉 보시면은 상장되고 내려왔다가 이렇게 전고점에서 한번 밀렸다가 다시 월봉 타는 상황이고 연봉상으로 보면 작년에 매집봉이 들어왔잖아요. 양매수가 들어오고 기관은 외국인 엄청 사놨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당장 뭐 이렇게 뭐 떨어지고 그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봤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솔로엠은 잠시만요. 솔로엠은 제가 봤을 때 이 전고점을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32,000원 돌파되면 뭐 37,000원, 4만원도 갈 수 있는 종목. 2차 전지안에서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 아무 상관이 없죠. 시장하고. 그리고 뭐 있어요? MS 오토텍은 강조했는데 아직 안 움직였어요. 근데 120에서 정배를 와 있고 실적 제일 좋은. 이거는 우리가 핫스탬핑, 차량 경량화. 2차 전지 쪽, 특히 배터리 쪽. 차량, 차체. 자동차, 결국은 차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야지 되기 때문에 핫스탬핑 관련주, MS 오토텍, 명신산업 갖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 또 뭐 말씀드렸어요. BID 관련주, GS 글로벌인데 이거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석탄으로 상한가 쳤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물류 관련주, 또 상사 관련주로 한번 뜰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 너무 좋아요. 요거 또 이틀 전에 말씀드렸죠. 자리 좋다고. 요런 거. 또 뭐 있어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INC. 많은 분들이 하는 종목 안에서 얘보다 실적 좋고 부채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죠. 월봉상으로 20월선을 가는 쪽에 있는 거를 거래량 늘어나는 거 하자고 했잖아요. 최근에 이런 것들이 2배, 3배가 뜹니다. 그래서 월봉 20월선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120 정배라고. 그럼 이런 것들이 제가 한컴 위드처럼 되면 또 그때 뜨는 거예요. 요런 자리에 있어요. 요런 자리 한컴 위드에 뭐 한 2주 전 요렇게 한번 자리 만드는 구간. 요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신세계 INC까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2차 전지. 포스코 그룹주하고. 그래서 에코프로는 저는 에코프로 머티가 이제 슬슬 꺾이니까 에코프로도 그나마 얘는 잘 버티는 거예요.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왜? 지금 삼성, SK, LG화학 이거 한번 보세요. 매일 떨어집니다.
그래서 2차 전지안에서는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는 제가 볼 종목들 딱 정해드렸고, 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딱 적어 놓으시면 돼요. 됐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건 있어요. AI 쪽, 로봇 쪽, 챗봇, 그리고 이쪽 관련주 CES가 있었지만 결국은 올해 이 AI 관련주가 자동차, 가전부터 해서 피부 관리까지 가면서 너도 나도 뛰어드는 한 해가 돼요. 그래서 AI가 로봇 쪽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요런 부분들 보세요. 정말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시간이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로봇 관련주도 보세요. 에브리봇이 얼마나 오랜만에 급등한 건지 보이실 거예요. 월봉 보세요. 일봉 보세요. 자, 120일선 온 게 급등 들어가죠. 유행입니다. 요새 이게 월봉 20월선으로 가고 있잖아요. 급등하면 또 당장 안 갑니다. 하기 전에 사야 돼요. 그래서 요로 에브리봇이 또 급등하는구나. 그리고 자리 좀 괜찮은 게 적어가시면서 해주세요. 제가 외워서 하는 거니까. SBB테크, 이거 자리가 GPT 관련주인데, 우리가 뉴로메카가 올랐어요. 작년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신고가를 다시 가거든요. 근데 보통 로봇 관련주, 챗봇 관련주는 실적 안 좋습니다. 차트만 보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이슈하고 요새 가는 것들 다 그런 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뉴로메카, 요런 종목들이 급등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SBB테크가 작년 초에 엄청 올랐던 기업인데 1년 내내 급락 나오다가 요새 관련주로 뭐 협동 로봇 관련주 또 뭐 있었어요. 레인보우도 있었었고 많이 올라 있거든요. 얘네들은 솔직히. 두산 로보틱스 말을 못 드리겠어요. 이런 두산 로보틱스는 오버행 이슈 떨어지잖아요. 제가 최근에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애들 사실 실적 못 봐요. 두산 로보틱스는 5년 연속 적자에 시총 7조 갔었어요. 근데 실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AI를 하느냐, 뭐 성장성이 있느냐 로봇 쪽으로 이쪽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레인보우도 마찬가지. 매출 없습니다. SBB테크 무슨 매출이 있어요? 유로메카 매출 아예 없습니다. 오픈 AI도 보시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게 무슨 매출이 있어요? 수백억씩 적자 나는데 상관없어요. 지금 이슈에 따라서 뜨고 있는 사업을 하느냐. 바이오도 특례 상장인데 뜨고 있는 거를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고 임생이 진행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수익을 봅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지금 차트 만들고 있는 게 SBB테크 같아요. 그래서 감속기 양산화 관련주인데 요것도 121선을 안 깨면 가능성 있는 기업이죠. 아시겠죠? 요게 뭐 그 42,000원 요 가격 크게 이탈 안 한다면 가능성 있는 기업이죠. 아시겠죠? 요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NBT라든지 대원미디어 이런 것들 급등 들어갔잖아요. 대원미디어 DNC 미디어가 급등 들어갔잖아요. 정말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 관련주 중에 이게 대박입니다. 근데 요것도 요건데 대원미디어는 안 갔어요. 121선에 있는. 요것도 월봉 20원 아래 있죠. 요거 보시면은 찾아놨거든요. 기관들 들어오고 쏘면은 이것도 2년 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관심 있게 보세요. 뭐 이 가격이면 될 것 같아요. 뭐 500원, 600원, 700원 뭐 이 사이 12,500원, 600원, 700원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 움직이는구나. 요렇게 보시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자원 관련주, 곡물 관련주 여기도 움직이면서 또 건설이 못 갔잖아요. 대우건설. 그러니까 대우건설은 작년 1월 달에 하이닉스 자리다. 건설 정책 나옵니다. 탑픽이에요. 탑픽입니다. 대우건설. 현대건설, DLENC. 현대건설, DLENC. 여기까지. 탑픽. 그래서 그 안에 대우건설 탑픽이에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못 갔어요. 이게 현대건설 움직였을 때하고 대우건설 움직였을 때가 저는 재개발 재건축일 때예요. 그래서 올해는 더 확신을 하는데 이게 2006년도 이때 급등했을 때가 재개발 재건축 붐이었어요. 지금 이제 규제해주죠. 1가구 2주택자에서도 빼준다는 정책 나오거든요. 6억 이하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노후화 아파트는 필수인데 또 해외 쪽에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고 리포트 제일 많이 나오고 실적 제일 좋고 알짜 노른자 딱 다 가져가는 데가 대우건설이에요. 그래서 컨센서스도 좋게 나오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돈 이렇게 잘 버는데 이런 애들이 움직이면 HMM처럼 가는 거예요. 알겠죠? 최근 유행 패턴 뭐라 그랬죠? 월봉 20월선 한 방에 쏘는 패턴.
이런 것만 골라서 알려드릴게요. 대우건설도 지금 월봉 20에서 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강력하게 보세요. 특히 뭐 4,200원 아래다 그러면 강력하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협동로봇 관련주 하나 말씀드렸고, 해운주 초반에 말씀드렸고, HMM, 뭐 대한해운 더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로보티즈도 최근에 이렇게 로봇 관련주가 121선 자리에서 올라가요. 보니까 이유 없습니다. 스맥도 그런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스맥. 근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하나, 둘, 셋 해서 한 20% 반등 들어갔거든요. 보면은 한 20% 반등이 말하자마자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런 자리에 있는 거. 근데 만약에 어제 급등해서 샀으면 또 물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슈가 있는 걸 좋은 자리에서 뜨지 않았을 때 봐야 돼요. 올려 뜬 다음에 보면 맨날 물립니다. 그래서 로봇스타다, 로봇주인데 떴잖아요. 그쵸? 이것도 제조용 로봇 관련주예요. 그래서 LG전자가 제가 좋게 보는 기업이잖아요. 지금 안 가고 있지만. 그래서 LG전자가 또 여기가 또 로봇 관련주 지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조용 로봇 쪽, 또 로봇스타 한번 떴습니다. 그래서 안 뜬 로봇주를 그래서 하나씩 보시자는 거고, 우리가 예전에 많이 올랐던 애들 중에 진짜 뭐 TYM 이런 종목들이 있죠. 제가 이거는 이틀 전에도 영상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HMM은 흠슬라라는 별명이 있었고 TYM은 농슬라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때 했던 종목이에요. 예전에 GS글로벌하고 같이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이때 실적은 좋아요. 그리고 액병 했거든요. 이거 액병하고 쭉 뺐죠. 월봉 보세요. 한번 쏠 것 같거든요. 쏘면 20월선 한 방에 쏩니다. 여기 20월선. 그래서 TYM 미국 공장 증설 완공했어요. 중대형 라인업으로 이제 개선이 될 거고, 여기가 어쨌든 이때 당시 때 올랐던 거가 2년 빠진 거 봐야 된다 그랬죠. TYM 보시면 돼요. GS 글로벌, TIM은 뭐 6,200원인데 바로 만에 급등을 한다 그러면 이제 못하는 건데, 그게 아니면은 뭐 6,200원 뭐 이 가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20선 이탈 없으면은 확 오르고 나면 또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막 이렇게 확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거. 그리고 좋은 자리고 이틀 전에 또 말씀드렸던 게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2년 전에 갔던 애 중에 이게 석탄 광물 관련주이면서 물류 관련주라 그랬죠. 매출 4조 나옵니다. GS 글로벌. 매출 1년에 4, 5조 나와요. 그래서 이게 120에서 정배열인데 자리가 너무 좋아요. BID 관련주 맞지만 그건 사실 매출이 크게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른 적도 없고 축이 2번 나왔어요. 거래량이 한 번 터질 때가 됐어요. 올라가면은 월봉 20월선 골든크로스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또 20, 30%뜰 가능성이 있는 게 120월선도 위에 있고, 요게 바로 GS 글로벌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웬만한 건 말씀드렸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2차전지 반도체 다 말씀드렸고, 제약바이오는 제가 JW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영업이익이 잘 나와서 그래요. 이 바이오 종목 안에서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다 웬만한 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 안에서 로봇 관련주도 좀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새롭게 또 이틀 전에 말씀드린 TYM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미국 공장 완공됐고, 조지아 공장 동남아시아 진출하고 있고, 조지아 공정에서는 거의 1조 정도 캐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GS 글로벌도 아마 지금 다른 시장 폭락주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보면은 무역 상사 기업이잖아요. 이거는 뭐 BID 완제품 수입해서 국내 또 판매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득본 건 없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철강 에너지예요. 주력이 철강 에너지, 시장차 제조하고 철강 석유화학, 아시겠죠? 상사 관련주. 그래서 친환경 모빌리티 쪽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폐배터리 활용해서 친환경 부분도 진출한다는 뉴스가 최근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AI 쪽에 여기 회장님이 좀 진심이더라고요. AI 쪽. 여기 보시면은 E에 참관하고 GS 퓨처 직행, AI 친환경. 그러니까 이 GS 그룹 자체가 또 AI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GS 글로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시면서 AI 쪽에 또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미 급등이 들어간 거는 한글과 컴퓨터, 한컴이든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올랐어요. 그리고 스맥도 성공했고, SBB테크 새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는 대원 미디어. 그리고 알서포트는 이미 급등을 했기 때문에 쉬어갈 때 한 5일 체크 들어가시고, 브리지텍, 여기. 이게 안 떴거든요. 브리지텍이. 안 떴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대면 관련주에 들어가면서 AI 관련주거든요. 급등 들어가고 내려와서 월봉 20월선에 있고, 주봉상으로 60주선, 일봉상의 골든크로스에 있어요. 121선 정배열에. 요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500원에 브리지텍. 오를 때 거래량이 항상 많거든요. 3분의 1 됐어요. 최근에 한 달 동안. 한번 위로 거래 터지면 그때 또 못하거든요. 그래서 브리지텍.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다양한 종목들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시고 저도 이제 그 시간이 없으니까 화장품주 뭐 그리고 이제 웹툰 관련주, 제약바이오, 출산 관련주 다 했죠. 사전지. AI 관련주 중에 하나 지금 브리지텍도 있는데 데이터 솔루션 이것도 약간 수상하거든요. 이거 주가가 엄청 세력이 들어오고 다 내려왔죠. 그리고 121선 정배열에 있어요. 장난 한번 칠 것 같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급등하면 또 우리 뭐 못해요. 대충 뭐 121선 크게 멀어지진 않고 월봉 20월선 아직 돌파가 안 됐거든요. 이거 자리 좋잖아요. 장 안 좋은데. 그래서 요것도 뭐 5,500원인데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갈 땐 못해요. 그래서 우르르 이렇게 사가지고 뭐 하나 가자 이렇게 하면 우리 다 망합니다. 그거 못해요. 아시겠죠? 자율주행은 나무가, 그리고 자동차는 우리가 MS 오토텍, 핑크웨어는 말씀드리자마자도 다음날 급등했거든요. 이거 거래량이 없어서 많이 말씀 안 드리는데, 전 자율주행하고 XR, VR은 이제 뭐 맥스트나 자이언스텝 가지만 나무가를 탑픽으로 볼게요. 바로 못 가면은 이게 주봉상으로 보면 쉬었다 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한번 거래가 터질 종목이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회사 워낙 좋으니까 XR, VR 관련주 요새 좀 움직이고 하니까 여기까지 보시죠. 자, 구독, 좋아요, 엄지 부탁드리겠고, 지금 이제 1시간 2분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추가적인 뉴스가 LVMC가 나와가지고,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만 다 보더라도, 지금 다른 방송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로 제가 꼼꼼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좀 너무 도움된다라고 댓글 먼저 달아주세요. 물 한 잔만 먹. 이 LVMC 홀딩스는 일단 연봉상으로, 제가 연봉 좋게 보잖아. 아까 삼성 SDS도 연봉으로 제가 10년 연봉을 좋아하거든요. 10년 만에 가는 거. 한국콜만 10년봉. 10년봉 밑에서 올라와서 한 콜만 올라가잖아요. 10년봉. 그래서 아모레퍼십도 아마 이제 10년 빠져가지고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많이 안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년봉을 보면서 제가 했던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삼성중공업 작년에 최저가에서 엄청 얘기했죠. 그래서 또 작년엔 2배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 오션 10년봉에서 작년에 급등 들어갔죠. 3배 정도 올랐었죠. SK 네트워크스 10년봉 저점에서 작년에 많이 올랐었어요. 그리고 월봉 120월선 패턴이 있어요. SK 네트워크스, 하나 오션, 삼성중 월봉 120월선 패턴, 삼성 SDS는 60월선에서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돼요. 대형주 보실 분들 AI에서. 그래서 LVMC가 120월선만 간통하면은 4,500원, 5,000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요 LVMC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 AI 관련주, 바이오 관련주, 자동차 관련주, 유통 관련주, 편의점 관련주, 전기차 충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어떤 종목보다도 그 부채 비율이 낮아요. 지금 부채 비율 50%인데 이거가 왜 이렇게 됐냐면 여기 회장 같은 경우가 1,200억을 투입했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뭐 지금 마트 사업한다든지 또 은행, 또 이제 전기차 충전 이쪽으로 뭐 쇼핑몰 짓고 투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영업이익은 흑자가 나와도, 근데 이거를 인도차이나 뱅크 지분이 아직 주식 전환이 안 돼서 그렇지, 저거 주식 전환 되면은 또 부채 비율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이 돼서 라오스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현대차, 기아차가 라오스에서 판매되는 게 3배 올랐더라고요. 환율 때문에 이제 내려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동남아가 뜨니까. 그래서 이게 지우 주식 전환되면 대주주 지분 인도차이나 뱅크 라오스 은행 1등이라 그랬잖아요. 요게 주식 전환 되면은 지금 CB가 주식 전환 되면 50이 한 2%로 지분이 올라간다. 그리고
AI 관련주도 영업이익 흑자잖아요. 보시면은 순이익이 지금 투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지금 라오스가 굉장히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인데, 관광산업에 제일 뜨는 나라고, 앞으로 라오스 쪽에 대해서 특히 한국하고 교류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10위권 정도 되더라고요, 한국이. 라오스하고 교류하는 게. 그래서 앞으로 라오스 주요 관광객이 한국인데 라오스가 엄청 뜨고 있다. 근데 이 기사에 떡하니 또 LV가 나오는 게 플랫폼 기업이라서 그래, LV가. 라오스에서는 LV라 그러면 잘 몰라요. LVMC는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의 약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라오스마트 모빌리티가 콕콕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설명드릴 거를 총정리해서 제가 빠르게 해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라오스마트 모빌리티 LSM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게 전기 뚝뚝이에요. 그래서 콕콕 무브를 통해서 택시도 이걸 통해서 부르고 화물 운송까지 다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악을 했어요. 얘가 라오스에 가시면 이 주황색이 엄청 돌아다닙니다. 이거를 편의점을 2,000개까지 만들어서 물건 사면은 편의점 2,000개, 대형마트 20개인데 ENT 한점 1호 또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또 하나 만드는 거 보여드렸죠. 편의점 벌써 400개 정도까지 돼서 라오스 1위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 뚝뚝이 이게 보통 택시보다 가격이 훨씬 싸니까 이걸 LV 콕콕 무브 통해서 부르고 일반 택시도 이걸 통해서 불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교통수단 자체를 이게 장악했어요. 선진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LVMC가 이제 결국은 스마트 관광 플랫폼 기업으로 뜨고 있고 라오스가 엄청나게 뜨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광물 자원도 많다고 엄청 나오죠. 요새 히토류 관련주 또 뜨잖아요. 라오스는 특히 히토류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광산 개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2년 했으니까 라오스에서 LV 안 하는 거 없잖아요. 자동차, 유통부터 안 하는 거 없으니까 LVMC가 이제는 라오스 자체를 장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한번 기사를 보시면 또 찾아왔어요. 제가 이틀 전에 뭐 말씀드렸죠? 디미션 말씀드렸죠. 인공지능 AI. 요게 우리 대표 기업 한준섭 씨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개발사업 쪽에 상을 또 탔죠. 그러니까 여기가 AI 쪽이 요새 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용의 꼬리를 할래? 뱀의 머리를 할래? 뱀의 머리 중에서도 이건 머리가 아니라 완전 뱀 통째로 가지고 있는 회사가 LVMC의 라오스에서. 근데 많은 분들 요새 제가 미얀마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미얀마는 현대차 점유율 13%서 LV가 또 독점이에요. 근데 미얀마가 지금 보니까 휴전 합의했다 그러더라고요. 내전 같은 경우 중국 외교부 요번에 발표된 것 같아서 미얀마까지 되면 LV는 현대차 얘기 또 할 게 늘어나는 거예요. 라오스보다 인구가 10배인데 라오스 자체 800만에서도 LVMC가 그 나라 자체를 먹여 살리는 기업이 LVMC예요. 우리나라 시총 10조가 널렸고 20조 널렸고 1조 2조 많잖아요. LVMC 시총이 아직 5천억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AI 영상 분석 이거를 통해서 콕콕챗에 들어가는데 얘네가 CCTV 기반의 예방 플랫폼 이걸 하는 거예요. 딥러닝 기술의 프레임 고도화를 하고 영역 확장하고. 그래서 최근에 상을 많이 탔고 있어요. 여기 이제 이거 나오니까 인공지능 영상 분석 전문 기업 지미션이라는 데인데 요 지미션이 4차나 산업 이거 기사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AI 팩스 효율적 4차 산업 전환 기반 각광을 받는다면서 산업 전반의 4차 산업 전환에 대한 효율성 보완성을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또 상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기사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LVMC를 통해서 라오스 현지 디지털 전환 MOU를 체결해서 잘 보세요. AI 기술 전문 지미션 대표가 라오스 최대의 코라오와 손을 잡고 인도차이나 공공서비스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은행이에요. 인도차이나 은행이 LVMC에 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인도차이나 자본금이 LVMC에 지금 주식전환 된 게 12%, 안 된 게 지금 또 수백억이 있죠. 은행 자체 자본금이 여기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도차이나 은행은 LVMC가 라오스 1등 은행이기 때문에 무조건 LVMC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콕콕마트니 이런 마트가 대박이 나면 주식전환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콕콕 쪽에 지분을 또 넣겠죠. 그래서 대박이 나는 구조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 MOU 체결해가지고 인공지능 관련주 요새 뜨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이거 MOU를 체결했다는 거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또 이걸 한번 보세요. 제가 기사 하나를 꼼꼼하게 봐셔야 됩니다. 이거 작년 6월인데 지금 10월 달 것도 있어요. 올해죠. 올해 카트 마트 20개 평점 1,500개예요. 2,000개까지 한다는데 이미 400호점까지는 다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라오스에서 2,000개 안 되겠어요. 우리나라 6만 개입니다. 땅덩어리는 라오스가 우리나라보다 커요, 훨씬. 그래서 라오스판 카코 콕콕제 서비스 이거 지금 출시했잖아요. 한 달 전에. 그래서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까지 진출하고 자동차, 은행, 물류 사업까지 해서 이분이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이 3년 동안에 LV에 1,200억을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뉴 프로젝트 콕콕마트가 지금 이거 뭐죠? 이게 나와서 정부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 정부에 들어가는 걸 하는데 이 마트 자체에 대한 우리가 뭐 이마트, 뭐 GS 리테일 시총이 얼마예요? 그래서 이 콕콕마트를 철저히 현지화한 유통회사죠.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이 몇 명에서 지금 안 가도 LVMC가 현대차, 기아차 독점 50%에 그 자체 트럭 90% 점유율인데 그게 직원이 5,000명인데 마트하고 뚝뚝이, 전기차, 충전소 이런 거 해서 직원이 10,000명도 넘고 라오스 도매업체 달랄라오 이것도 준비했는데 제가 가서 보여드렸잖아요. 라오스에서 제일 큰 도매업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농사져서 납품해서 LV가 파니까 싸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편의점 사업을 1,500개 하는데 여기 중요하죠. 라오스 좀 전에 인공지능 그 AI 기술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콕콕제 서비스. 그러니까 라오스에서는 인도차이나 뱅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우리가 채팅, 쇼핑과 금융거래가 이걸 통해서 앱으로 가능한 걸 보여드렸죠. 전에 많이 나왔죠. 얼마 전에 채널A 특집 방송도 나왔고 매일경제 특집 방송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어디 있냐고요. 다 보여드리자. 유통매장. 그래서 배달 거점으로. 근데 온라인 매장을 또 여기다 오픈하는 거를 제가 찾아서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매장 오픈하게 되면은 LVMC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매장이 이렇게 이제 곧 오픈합니다. 요거 콕콕 메가마트. 그러니까 이제 전화 통해서 이제 인터넷에 주문하면 집으로 갖다 놓은 온라인 주문하는 거 라오스 쿠팡이에요, 이제는. 라오스 CU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인도차이 은행도 하고 있네. 콕콕제 서비스를 통해서 비대면 금융 서비스 확대하고 민간은 1하고 써 있잖아요. 라오스 은행 1위 은행을 갖고 있어요. LVMC 오세영 회장이 지분이 90%니까 은행 갖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쪽에서는 뭐죠? 쌍용차, 중국 지리자동차, 미얀마 현대차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현대차, 기아차, 승용차 점유율 75%, 트럭은 90%, 다 LV, 대한모터스가 LV죠. 코라오케어 통해서 AS까지 우리나라 현대차가 AS가 좋듯이 여기 독점이에요. 베트남 소형 트럭 2위 나오잖아요, 여기. 라오스, 그리고 라오스의 삼성, 라오스의 쿠팡, 라오스의 CU, 매출 2조라고 여기 떡하니 나오잖아요, 그룹 자체가. 그러니까 콕콕챗을 통해서 우리나라 카카오톡을 만들었죠. 라오스는 자체 카카오톡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 전에 뉴스 보여드렸잖아요. 정부에 넣는 거예요, 정부에. 라오스 정부에 이미 계약했고 제가 보여드렸죠. 요걸 보여드렸잖아요. 자, 지금 라오스가 무슨 기간이죠? 디지털 위크 구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사진 보여드릴까요? 이거 내일까지 진행합니다. 라오스에서 최대 큰 디지털 위크예요. 5G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최고 메인 자리를 차지한 데가 LVMC예요. 이분은 라오스 국무총리입니다. 여기는 라오스 장관, 우리 매일경제방송에서 봤죠? 하관, 장관, 국무총리가 가서 여기 콕콕을 홍보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라오스 국무총리가 대통령 다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차관 국무총리가 지금 여기 가서 라오스 콕콕 써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홍보가 되는 거예요. 디지털 위크에서. 이분이 지금 막 가면서 설명하잖아요. 이분이 이제 콕콕 이거 담당자인데. 그리고 이분이 라오스 국무총리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국무총리.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코코넛 사인은 뭐죠? LSM, 라오스 스마트 모빌리티,
이게 뭐라 그랬죠? 아까 뚝뚝이 관련 사업 하는 거, 전기 뚝뚝이, 전기차 충전, 여기 현대차, 기아차 지분 들어가 있잖아요. 합작법이나 파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예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온 거예요. 라오스텔레콤 라오스 완벽한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로 이끌기 위해서 5G 서비스 한다고. 라오스 5G가 지금 최근에 5G 관련주 뜨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여기까지 말고 새로운 거를 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는 것만 도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 그쵸? 근데 LVMC가 결국은 우리가 뭐죠? 우리나라 상장돼 있는 동구바 계약하고 라오스 최대 민간은행 합작법인회에서 라오스에서 쇼핑몰을 짓고 있는데 올해 한 7, 8월에 완공되거든요. 여기에 제가 보여드렸죠. 한국 프랜차이즈, 그냥 라오스 프랜차이즈 검색하시면은 쫙 나와요. 전부 다 LVMC 통해서 거기 들어가려고 난립니다. 동구바이오주약도 이제 의약품 팔려고 합작법인 한 거예요. 왜? 우리가 팔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AI도 마찬가지예요. 기술 있으면 뭐예요? 팔 데가 있어야 됩니다. 써먹을 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라오스의 이런 AI 기술이라든지 의약품도 죄다 들어가는 거예요. 현지. 이건 아예 합작법인에서 지금 공장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 동구바이오 제약이 앞으로 이제 위탁 판매하는 거죠. 합작법인 설립해서. LVMC라 여기 대표이사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라오스 정부에 들어갈 때가 있어야 되고 은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뉴미스 바이오 라오스 등 인도 차이나 진출했어요. 이거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회사냐? 좀 전에는 동구바이오제약 상장 회사고 여기는 세포치료제 전문 기업이에요. 첨단 재생 의료 시스템. 그러니까 얼마 전에 라오스의 테더레이하고 매일경제 방송에서 라오스의 이제 의료 시스템도 보급한다 그랬잖아요. 병원도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라오스 코라그룹 란상홀딩스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잖아요. 첨단 재생 의료법 공급을 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의료 체계를 현지화에 공급하겠다. 그리고 임상 이상 준비 중인 바이오 업체인데 요게 기사를 찾아보니까 올해 IPO, 이게 작년이니까 올해 IPO 합니다. 이 회사. 상장된다는 얘기예요.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와요. 이거 며칠 전에 나온 1월 6일 날 나왔는데 첨생법 개정 이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치료제 R&D 제약바이오 관련주 차바이오테하고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얘가. 아시겠죠? 첨생법. 아시겠죠? 요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요 기사도 한번 찾아보시면 이뉴니스 바이오라고 검색하시면 차바이오텍 GC셀 요거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지미션 말씀드렸죠. AI 영상 분석. 그런데 그 지미션이 우리가 어쨌든 얼마 전에 이거 한 2주 된 기사죠. 일주일 열흘밖에 안 됐죠.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한다는 요게 지미션 이제 진출하고 또 기사 나왔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디에 들어간다고 하겠어요? 아까 제가 기사 찾아봤잖아요. 이 기술을 가지고 제가 요 뉴스 보여드렸죠. 이거 다 찾아서 제가 보여드려요. 여기 코콩무브 라오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전기차 충전소도 있습니다. LVMC가 독점이에요. 요거를 대중교통도 하고 있는데 라오스 전역에 이제 EV 뚝뚝을 하는 거지만 요 보세요. 요거 말고 콕콕 챗 출시했죠. 콕콕 챗 무브하고 요게 중요해요. 카카오도 지금 이제 홍보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보나마나 되는 게 정부에 들어가잖아요. 정부 여기. 아까 그 사진 보여드린 그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에요. 그리고 총리도 옆에 있었고 국무총리. 이 메신저 앱에 대한 개발을 하는데 여기를 통해 정부 기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정부 민원 처리, 정보 제공, 정책 홍보부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AI 지미션 기술 갖고.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디지털 웨이크 기간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다 찾아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LVMC가 최고 메인이고 근데 요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요. 메사쿠어 컴퍼니가 있어요. LVMC가 동구바이오 제약 그리고 세포치료제, 줄기세포, 바이오 제약 관련주이면서 AI 관련주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게
라오스 최대 모바일 플랫폼. 여기 이분 좀 전에 이분 이 머리 흰색 이분 있잖아요. 저도 아까 뭐라 그랬죠? 불사조 다 찾습니다. 이런 거 여기 있잖아요. 이분 여기 이분 국무총리, 이분 장관, 여기 MOU 나왔죠? 뭘 했어요? 공공서비스, 금융서비스에 검증된 얼굴인식 서비스를 바탕으로 콕콕에 들어간다. 아까 콕콕대 출신했죠? 동남아시아에서 입지 다진다. 그래서 뭐 들어온다 그랬죠? 채팅, 모빌리티, 페이먼트, 자동차 거래, B2C 서비스 확대. 콕콕을 통해서 메사코 컴퍼니가 한국금융 공공서비스에 보여준 AI 얼굴인식 기술력이에요. 근데 이 회사 제가 쿠콘을 옛담에 알았는데 얘는 메사코 컴퍼니는 이것도 얼마 전 최근에도 기사 나옵니다. 계속 찾아보세요. 이렇게 얼굴 인식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이 회사. 그래서 이 메사코 컴퍼니,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이미 매출처가 있어서 여기가 굉장히 괜찮은 회사더라고요. 얘랑 MOU에서 라오스 콕콕셋에 또 들어가죠. 그래서 쿠콘이랑 협력한다고 해서 예전에 제가 쿠콘이라는 거를 검색을 해봤었던 거거든요. 쿠콘에 납품처가 있다길래 쿠콘 이것도 정상적인 AI 기업인데 안 가더라고요. 이것도 월봉상으로 완전 바닥이죠. 그래서 쿠콘을 최근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까지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메사코 컴퍼니까지 제가 찾아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AI 관련주 정부, 디미션, 동구바이오 제약까지 해서 세포치료제 다 들어가죠.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진행하는 게 라오스 디지털 위크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국무총리까지 방문을 해서 LVMC를 독려를 한다. 그래서 지금 라오스에서 이제 콕콕챗을 대놓고 홍보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하냐면 복권사업합니다. 골프장이에요. 안 하는 거 없습니다. 라오스에서 안 하는 거 아예 없어요. 광산개발 준비합니다. 뭐 하나라도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한다고 하고 안 한 건 아예 없어요. 많은 분들 매일경제방송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매일경제방송에서 했던 것들 지금 다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 라오스 직원 엄청 많이 채용하고, 라오스 국민들을 위해서 농사지은 농산물, 라오스 농산물 검색하면 라오스가 농산물이 또 돼요. 그걸 갖다 다 납품받아가지고 마트에서 다 팔아주고 일자리 창출해주고, 라오스에서 최고 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는 LVMC 홀딩스예요. 지금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뺀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이런 것들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현대차, 기아차만 했을 때 주가가 17,000원 갔을 때 시총이 1조 7천억, 5천억이었는데 지금 주가가 월봉 3년 바닥 1,200억 대주주 매수, 은행 지분 들어왔고 연봉상으로 10년봉 바닥 10년봉 위로 치고 올라가는 자리면서 주봉상으로 골든크로스 지금 상한선 돌파했잖아요. 장이 안 좋으면 상관이 없다니까요. AI 관련주면서 우리가 바이오 관련주까지 편입되고 광산주 들어가고 자동차주 들어가고 유통, 물류, 편의점 뭐 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음 주는 힘차게 한번 발산이 되는 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 그래요. 이미 이 가격 위에 사신 분들은 없습니다. 하루밖에 거래를 안 했어요. 이 밑에 기간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정고점은 강하게 돌파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뚫으면은 얼마까지 열려 있냐면 4,500원에서 5,000원까지 1차적으로 열려 있어요. 120월살 관통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위로 거래가 터진다. 2,900원 뚫어서 간다. 2,930원 뚫어서 간다. 그러면 하루 종일 좋을 가능성이 있고 거래량이 확 터지는 거예요. 지금 일봉상으로도 너무 좋고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조정 끝났잖아요. 지난주에 떨어질 것 같았으면 이미 시장이 폭락을 하는데도 올랐습니다. 일부인. 주봉상으로 매집본 떴기 때문에 신고가를 안 갈 수가 없는 자리인 것 같아서 요거를 또 AI 관련 말씀을 됐죠? 완벽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루 종일 찾아가지고 불사조 진짜 수고했다 이런 걸 어떻게 찾았냐. 불사조 왜냐하면은 내가 말한 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해서 기업 분석, 자료 검색 이거 멤버십에서 하루 종일 합니다. 그래서 무료 방송에서 하시기 전에 항상 제가 멤버십에서 단기 종목 주는 것들 맞으면 맞다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했던 것들 다 한글과 컴퓨터 급등 들어가 상처. 그래서 멤버십 가입 꼭 해보세요. 리딩 해드리니까. 그래서 근데 혼자 하는 것보다 나으면 되는 거잖아요. 매일같이 단기 종목 드리고 종목 진단 싹 해드리고 매수가 매도가 드리고 010-91-5453으로
문자 주세요. 할 줄 모르시는 분들. 유튜브에 가입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 4,000원이에요. 유튜브에 안 하면 만나서 할 수가 없어요. 멤버십에서. 그러니까 문자처럼 띠링띠링하고 하루 종일 간단 말이에요. 멤버십은 전용 알람이 가요. 그래서 멤버십 가입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정말 너무 도움됐다.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진짜 모든 걸 다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불사조고 얘기했던 관심주들 스맥부터 해서 DNC 미디어, 네이버, 카카오 다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 공매도도 안 되고 2차 전지까지 꼼꼼하게 다 봐드리고 바이오 제약까지 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사조 영상 하나만 보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영상 쪼개서 안 올립니다. 그래서 영상 불사조 검색 많이 해주시고 공유 많이 부탁드려요. 그래서 지금 댓글 하나 달아주시고 여러 개 달아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불사조 너무 좋다. 수고했다.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그래도 감기 조심하시고 저처럼 고생하지 마시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꽃 가족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